6,600만 년 전 공룡 대멸종 충돌체는 장주기 해성의 파편이라는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약 6,600만 년 전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떨어져 공룡을 비롯해 지상 동식물의 4분의 3을 멸종시킨 칙슬루브 충돌체는 대체 어디서 날아온 것일까요? 이 충돌체는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의 칙슬루브 해안에 지름 150km와 깊이 20km의 대형 충돌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 벨트에서 온 것이라는 가설이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태양계 끝 오르트구름에서 온 장주기 해성이 태양에 근접하면서 쪼개진 파편이 충돌한 것이라는 새로운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과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에 따르면 이 대학 천체물리학자 로브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통계 분석과 중력 시뮬레이션을 통해 칙슬루브 충돌체가 장주기 해성의 파편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과학저널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발표했습니다. 오르트구름은 태양계 끝을 껍질처럼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가상 천체 집단으로 태양 공전 주기가 200년 이상인 장주기 해성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곳에서 온 장주기 해성이 목성의 중력장 영향으로 원래 궤도에서 태양 근접 궤도로 밀리면서 태양을 스쳐 지나가는 이른바 선그레이저가 되고 해성에서 태양에 가까운 부분과 먼 곳에 작용하는 중력 차이로 조속력이 생겨 결국 파편화하는 조속 파괴 사건을 겪게 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장주기 해성의 약 20%가 선그레이저가 되는 것으로 분석했는데 이는 다른 천문학자들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또 장주기 해성이 태양을 근접해 돌아 나오는 과정에서 파편화하면서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10배가량 더 높아지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논문 제1저자 시라지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목성은 일종의 핀볼 게임처럼 작용했다면서 목성은 다가오는 장주기 해성을 태양에 매우 근접한 궤도로 밀어넣고 태양의 조속 파괴로 쪼개진 해성의 파편들은 지구와 부딪힐 수 있는 통계적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팀은 지구에 형성된 칙슬루브급 충돌구들이 탄소 화물을 많이 포함한 탄소질 콘드라이트 충돌체가 충돌했을 때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소행성보다는 해성 파편 충돌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장주기 해성은 대부분 탄소질 콘드라이트 성분을 갖고 있는 반면 소행성 벨트의 소행성은 약 10분의 1만 이런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약 20억 년 전 남아프리카 브레드포트에 형성된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충돌구나 지난 수백만 년 사이 만들어진 것 중에서는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된 카자흐스탄 자만신 충돌구 등이 모두 탄소질 콘드라이트 충돌체가 만든 충돌구입니다. 연구팀은 이런 충돌구나 달에 생긴 다른 충돌구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해성 파편 가설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내년부터 가동될 여성 과학자 베라 루빈의 이름을 딴 미국 최초의 국립천문대 베라시 루빈 천문대의 망원경을 통해서도 장주기 해성의 조속 파괴 현상을 관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브 교수는 오르트구름에서 온 장주기 해성의 파편들이 지구로 더 자주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장주기 해성에 관한 더 많은 자료와 통계를 확보하고 더 많은 증거를 관측함으로써 이 가설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는 해성 파편설을 이해하는 것은 지구 역사의 미스터리를 푸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이 지구를 다시 위협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에도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강하게 상호작용하는 외계 행성 2개를 발견했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등 국제 공동연구팀이 강하게 상호작용하는 외계 행성 2개가 있는 외계 행성계를 처음으로 지상 관측을 통해 찾아냈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헤브리드 박사팀은 국제학술지 천문학과 천체물리학에서 프랑스 남부 오투 프로방스 천문대의 1.93 망원경에 장착된 소피 분광기로 10년간 관측한 자료를 분석하여 최소 2개의 행성이 강력하게 상호작용하는 WASP-148 행성계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외계 행성이 중심별 앞을 지날 때 일어나는 별빛의 밝기 변화와 행성의 운동 변화 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외계 행성을 발견했다며 지상 관측 장비로 행성끼리 상호작용하는 외계 행성계를 발견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ASP-148이란 이름의 별은 지구로부터 약 810광년 떨어져 있는 태양 크기 정도의 별로 이 별에는 최소 2개의 목성형 행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발견된 행성 2개는 WASP-148b와 WASP-148c로 명명되었습니다. 목성형 행성은 수소와 헬륨이 주성분인 거대한 기체 행성을 의미하는데 딱딱한 표면이 있는 지구형 행성과는 구조와 크기가 매우 다릅니다. 연구팀은 중심별과 가까운 궤도를 도는 WASP-148b가 공전주기마다 별을 가릴 때의 별 밝기와 스펙트럼 변화, 그리고 별 앞을 통과하는 시간 변화 등을 정밀 분석해 WASP-148c의 존재와 행성 간 상호작용, 그리고 두 행성의 크기와 질량 등을 추정했습니다. 분석 결과 WASP-148b는 지름이 목성의 0.7배, 질량이 목성의 0.3배, 표면 온도는 1200도씨 정도로 추정되었으며 중심별을 8.8일에 한 바퀴씩 공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ASP-148c는 질량이 목성의 0.4배에서 0.6배, 표면 온도는 860도씨 정도로 추정되며 공전 주기는 34.5일로 안쪽에 WASP-148b보다 4배 정도 더 긴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두 행성의 공전 주기 비율은 4대1로 거의 공명에 가까운 것이라며 이것은 두 행성의 중력이 강하게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두 행성 간 상호작용이 없다면 각각 행성의 공전 주기는 일정해야 하는데 WASP-148b와 WASP-148c의 공전 주기는 빨라지고 느려지는 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며 이것은 두 행성 사이에 강한 상호작용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연구팀은 최근 WASP-148 항성계를 관측한 미국 항공우주국의 외계행성 탐색 위성 테스의 관측 결과를 분석하면 이 행성계의 모습을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상 첫 관측한 블랙홀 가장자리에서 강력한 자기장을 포착했습니다. 인류가 사상 최초로 관측에 성공한 블랙홀의 가장자리에서 강한 자기장의 증거가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측은 블랙홀이 강력한 힘으로 물질을 빨아들이고 내뿜는 과정을 밝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매우 강해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천체입니다.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블랙홀 자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공동연구팀은 2019년 4월 처음으로 블랙홀의 그림자라 불리는 윤곽 안쪽의 어두운 부분을 측정해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블랙홀의 개념을 실험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블랙홀의 가장자리에서 강한 자기장의 증거인 특정한 방향으로만 진동하며 나아가는 빛인 편광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블랙홀은 주변에서 물질을 끌어들이는 한편 빛에 가까운 속도로 주변에서 빨아들인 물질을 분출하는 이른바 제트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와 같은 블랙홀 주변의 물질 유입과 방출의 기전이 무엇인지, M87과 같은 거대 은하에서 어떻게 은하 크기보다 더 큰 제트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M87 관측 결과 블랙홀 주변의 빛이 상당 부분 편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편광 관측을 통해 M87 블랙홀 가장자리에 예상보다 훨씬 강한 자기장이 존재함을 알아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국제공동연구팀은 이론연구그룹 연구 책임자인 덱스터 미국 콜로라도 볼드대 교수는 이번 영상을 통해 M87 블랙홀 주변부의 강력한 자기장이 어떻게 블랙홀과 제트 형성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덱스터 교수에 따르면 M87 블랙홀 주변 뜨거운 가스 일부가 가장자리의 자기장 압력 때문에 블랙홀 중심부의 강력한 중력 에너지를 이기고 일부가 제트의 형태로 날아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주선 좌석 막교환에 합의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우주인을 실어 나르는 자체 민간 우주선 시대를 연 미국이 자국 우주인을 러시아 우주선에 태워 보내는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추후 발사할 자국 우주선에 러시아 우주인을 위한 좌석을 제공하는 막교환 거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다음 달 9일 러시아가 쏘아 올릴
소유주 MS-18 우주선에 탑승하는 미국 우주인 운송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내년에 발사할 미국 우주선에 러시아 우주인을 위한 좌석을 제공키로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자국 우주선에 상대국 우주인을 서로 태워주는 좌석 맞교환 거래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는 소유주 MS-18 탑승자에서 당초 예정됐던 러시아 우주인 세르게이 코르사코프를 제외하고 나사 소속의 미국 우주인 마크 반데하이를 넣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좌석 제공은 물론 상대국 우주인의 국제우주정거장 비행과 지구 기환, 비행 준비 및 임무 수행 등을 전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국의 우주인 좌석 교환 거래는 미국이 지난해부터 자체 민간 우주선을 이용한 우주인 운송에 성공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는 2020년 5월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을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시험 발사한 데 이어 11월에 4명의 우주인을 태운 유인 우주선 리질리언스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리며 본격적으로 자체 우주 비행 시대를 다시 열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1년 자체 우주 왕복선이 모두 퇴역하고 2012년 7월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을 중단한 후 오랫동안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의 자국 우주 비행사 수송을 위해 러시아 소유주 우주선을 이용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소유주 우주선의 한 개 좌석 확보 비용으로 850억에서 900억 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사의 민간 우주선 성공으로 2011년 우주 왕복선 퇴역 이후 처음으로 민간 주도로 우주 비행사를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보냈다가 지구로 다시 데려오는 시대를 열면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집 앞에 떨어진 돌조각이 알고 보니 생명 비밀을 간직한 운석이었습니다.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 떨어진 운석 조각들이 천문학자들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운석이 태양계의 생성계인 약 46억 년 전의 화학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희귀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생명의 기원에 관한 단서가 담겼을 수도 있다고 학자들은 기대합니다. 영국 BBC와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일요일인 2021년 2월 28일 저녁 영국 남부 지역에서 하늘을 가로지르며 활활 타오르는 유성 하나가 관측되었습니다. 이 별똥별은 영국 자연사 박물관 측이 설치해둔 특수 카메라에도 포착되었고 카메라에 담긴 정보를 활용해 낙하 지점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운석의 일부 조각은 잉글랜드 글로스터셔에 있는 윈치콤이란 작은 마을 주민의 집 앞 차도에 떨어졌습니다. 학자들이 이를 실제 운석 조각으로 확인했고 이후 수색팀이 파견되어 다른 조각들도 찾아냈으며 인근 주민들의 발견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현재까지 총 300에서 400g의 운석 조각이 확보되어 자연사 박물관에서 보관 중입니다. 운석은 탄소질 콘드라이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오염되지 않아 태양계 초기 역사와 지구 생명의 기원에 관한 이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사 박물관 소속 애슐리 킹 박사는 탄소질 콘드라이트는 쉽게 말해 태양계를 다 짓고 남은 건축자재라는 점에서 특별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다수에는 간단한 유기물과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고 일부에는 물로 인해 생성된 무기물질도 있다라면서 즉 지구처럼 생명이 살 수 있는 행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모든 재료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위치컴 차도에 떨어진 운석 조각을 학자로선 최초로 확인한 리처드 그린우드 연구원은 집주인이 비닐봉지에 넣어둔 조각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정말 특별한 운석이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에 따르면 현재 지구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된 운석은 약 6만 5천 개에 이르며 이 중 낙하 모습이 제대로 관측된 건 1206개에 불과하고 탄소질 콘드라이트 성분인 것은 51개로 더욱 희귀합니다. 이번에 수집된 조각은 최근 일본의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 2호가 지구로부터 약 3억 4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 류구에서 가져온 시료와 비슷하다고 박물관 측은 설명했습니다. 카탈리나 해성의 먼지 꼬리에서도 생명체 원소인 탄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태양을 돌아나간 해성 카탈리나의 꼬리에서도 탄소가 확인된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지구 생명체의 출발점이 혜성이 가져다준 탄소일 수도 있다는 점을 더욱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미네소타 대학 천체물리학연구소의 찰스 우드워드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혜성 카탈리나의 먼지꼬리에서 풍부한 탄소를 발견한 결과를 학술지 행성과학저널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나사와 독일 항공우주센터가 보잉 747기를 개조해 운영하는 성층권 적외선 천문대 소피아 SOFIA Stratospheric Observatory for Infrared Astronomy의 적외선 장비를 이용해 지구를 1억 1천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해 지나간 카탈리나의 먼지꼬리를 관측했습니다. 혜성 카탈리나는 태양계 끝 오르트 구름에서 온 것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태양에 접근한 뒤 태양계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우드워드 교수는 탄소는 지구 생명의 기원을 알아내는 열쇠라면서 지구가 형성될 때 충분한 탄소를 갖고 있었는지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탄소가 풍부한 혜성이 생명체 탄생으로 이어진 필수 요소인 탄소를 전달해준 중요한 원천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구팀은 성층권 적외선 천문대 소피아를 이용해 카탈리나의 꼬리를 형성하고 있는 먼지와 가스의 성분을 관측해 탄소가 풍부히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카탈리나가 원시 태양계의 외곽에서 형성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탄소는 생명체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원소이지만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 안쪽의 암석형 행성에서는 초고온 형성 과정을 거치며 살아남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왔습니다. 반면 태양계 바깥쪽의 목성이나 해왕성과 같은 대형 가스 행성들은 더 낮은 온도에서 형성되어 탄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은 거대한 중력으로 탄소가 태양계 안쪽으로 들어와 섞이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목성의 공전 궤도가 약간씩 바뀌면서 혜성이 태양계 안쪽으로 들어와 지구와 화성 등에 충돌하며 탄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혜성 카탈리나의 풍부한 탄소는 태양계 안쪽의 탄소가 희박한 영역에서 초고온 과정을 거쳐 형성된 행성이 어떻게 생명체 원소를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드워드 교수는 모든 암석형 행성은 탄소 등을 가진 혜성이나 다른 작은 천체가 부딪힐 수 있는 대상이라면서 행성 형성 초기에 일어난 충돌이 어떻게 생명체 출현을 촉진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구팀은 오르트 구름의 다른 혜성들도 탄소를 풍부하게 가졌는지를 파악하려면 더 많은 관측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러한 관측은 혜성이 탄소를 비롯한 생명체 원소를 가져다 줬다는 점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토성의 자전축이 27도 기울어진 것은 토성 위성들의 이동 탓이라고 합니다. 태양의 6번째 행성인 토성은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에서 약 27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토성을 둘러싸고 있는 고리 때문에 더욱 두드러져 보입니다. 토성의 이런 삐딱한 자전축이 토성을 돌고 있는 타이탄을 비롯한 위성들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성들이 토성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면서 자전축도 더 기울어질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에 따르면 이 센터와 소르본 대학 연구진은 토성의 기울어진 자전축은 위성에 의한 것으로 특히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의 이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 천문학에 발표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결과처럼 덩치가 작은 위성들의 이동이 토성의 자전축을 기울게 했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최근 관측에서 타이탄을 비롯한 토성의 위성들이 지금까지 측정해온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토성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런 이동률을 고려해 계산한 결과 위성이 토성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궤도면은 더 기울어져 토성의 자전축 경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토성의 자전축을 기울게 만든 결정적 사건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토성이 형성되고 약 30억 년간은 기울기가 미약했으나 약 10억 년 전에 위성의 점진적 이동이 공명 현상을 촉발해 현재까지 지속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위성의 이동으로 토성의 자전축과 해왕성 공전 궤도와의 상호작용을 초래해 토성의 자전축이 점점 기울어지면서 현재 관측되고 있는 것처럼 기울기가 27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가설을 뒤집는 것인데 천문학자들은 토성 자전축과 해왕성 공전 궤도 간에 이른바 영년 공명 (Secular Resonance가) 존재하는 것에 관해서는 의견이 같으나 약 40억 년 전 해왕성 궤도의 변화로 공명이 발생해 자전축이 기울어진 뒤로는 안정세를 유지해온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토성의 자전축은 계속 기울고 있으며 현재 27도 기울기도 과도기 단계에 불과해 몇십억 년 내에 기울기는 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목성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 바 있는데, 즉 유로파를 비롯한 4개의 대형 위성의 이동과 천왕성 공전 궤도와의 공명으로 앞으로 약 50억 년에 걸쳐 자전축 기울기가 현재 3도에서 30도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